14회차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갑이 을과 신탁 약정을 하고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을한테 맞춰 주었다. 아, 이자가 명의 신탁이네요. 이자간 명의 신탁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1번 만약에 위 신탁이 유효한 경우다. 즉 갑이 종중이 될 수 있겠죠. 갑이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을한테 한 경우 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판례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판례의 대내외 구별론 가지고 문제를 풀자. 그럼 이때 아기의 병 같은 경우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자,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을한테 처분권이 인정돼 가지고 또 유효하고 또 병명의로서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에 의했을 때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요, 대외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을한테 외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물권행위의 효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설사 병이 악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부실법 때문이 아니라 외부 관계에서 을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번이죠. 명의신탁이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즉 부실법이 없다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원칙은 취득 못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똑같은 무효지만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실법 제4조 3항을 떠올려 주자. 빨리 한 번 더 보시고 기본서를 보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선악불문이었죠. 제3자 선악불문하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이때 이 제3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수탁자 을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매매계약 등을 한 자지 않습니까? 동사항 같은 경우에 병은 제3자이고 설사 악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또 취득한다.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겠지만 근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섞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두 개 묶어서 단순 악의의 경우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이른바 배임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 악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가 나올 수가 없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신탁자 갑이 매도인 A하고 매매계약했다까지만 나오면 아, 수탁자가 매도인 A하고 매매계약한 경우는 계약명의 신탁, 신탁자 갑이 매도인 A하고 매매계약했을 때는요, 이른바 중간 생략형까지만 쓸게요.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리고 수탁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따라서 갑하고 A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요, 유효한 겁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요때 두 번째, 갑은 직접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을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려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사실뿐만 아니라 청구원이 1번이었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필요하다. 동산의 경우에 갑하고 A 사이에서 매매계약했지만 민법 제186에 근거했을 때 단 한 번도 갑은 자기 명의로 등기 친 적이 없죠. 따라서 민법 제186에 근거했을 때 아직까지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결국 갑은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보시면 을이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 갑명의 효력은 어떠한가? 원래라면 정확하게 이제 출제를 하고 문제를 푼다면 갑이 A한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는 등의 말이 필요한데 시험 문제에서 그 말이 안 나오더라도 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 을이 갑한테 이전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갑이 A한테 매매 대금을 다 완납한 걸로 전제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봤지만 갑하고 A 사이에서의 물건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채권 계약이 유효하고 갑이 A한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 명의의 등기는요, 그렇죠, 실부합한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줬을 때에는 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을이 병한테 X 토지를 매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까지 하신 다음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부실법 제4조 사망에 근거해가지고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병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A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 했지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 A한테 소유권이 남아있다까지 떠올려주세요.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A가 상실한다. 그럼 소유권 상실에 근거해가지고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려면 고의가 실이 필요하고 위법성도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 발생도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이해 안 쓸게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등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사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하려면요,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시험 낼 때 그거 안 내거든요. 안 나오고 그냥 A가 을한테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라고 달랑 물었을 때에는 또 성의 없이 판결 요지를 복사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경우도 갑이 A한테 매매 대금을 다 낸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A 같은 경우는요, 매매 대금 다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갑으로부터. 그럼 결국 뭐가 없다? 손해 발생 사실이 없는 거죠. 따라서 A는 을 상대해가지고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실게요. 계약 명의 신탁이 됐으며 매도인이 선의에 밑줄 그으면 되겠죠. 중요한 말, 매도인이 선이다. 선이다. 부실법 제4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이때 신탁자 갑이 수을 상대해가지고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우시오. 일단 부실법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구분하자. 시행 전의 경우였다면 이런 신탁자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부실법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유권 뺏기게 된 거다. 따라서 결국 신탁자가 입은 손실은 X토지 원물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부실법 시행 전의 경우이고 시험 문제 풀 때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X토지 원물 자체에 대해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자.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법 시행 전이지만 지문을 쫙 읽으니까 신탁자 갑이 그 X 농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별도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을 경우라고 주어지는 경우에는 손실이 뭐예요? 처음부터 신탁자 갑이 X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원물이 아니라 매수자금이죠. 그래서 매수자금 등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자 포함되는 거니까. 따라서 부실법 시행 전이 주어지는 경우에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떠올려가지고요, 자금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부실법 시행 후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내부관계에서도 신탁자 갑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매수자금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자꾸 나옵니다. 섞어가지고.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빨리 정리해가 빨리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초 만에 풀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해가지고요. 확인하고 부실법 시행 후 나왔는데 또 예외가 없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실법 시행 전이면 확인하고 후면 바로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요,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요, 처음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보는 거 푸는데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헷갈려서. 헷갈리는 건 뭐 헷갈리냐? 여러분들 A라고 하는 내용하고 B가 있었을 때 A, B는 헷갈릴 리가 없어요. 말고 A가 있고 A-가 있었을 때 이거 두 가지가 막상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에 쫓기면 혼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부터 A하고 A-하고 흡사한 게 있다면 미리부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확실히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 됐고요. 매도인 A고 한번 해볼까요? A고 신탁자 갑이고 수탁자 을이 있다.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런데 매도인 A가 악이네요. 악이다. 그러면 A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A가 악이니까. 따라서 A한테 소유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여기 남아있다. 그러니까 갑이 A를 대위해가지고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A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으니까 말소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초짜들. 그거는 이제 민법 공부 초짜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려면 딴 건 다 까먹어도 1번 피보전 권리가 존재할 것. 이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할 것. 또 4번, 2번, 3번 제끼고 4번 피대위 권리가 존재할 것. 피대위 권리의 존재. 위의 거는 소송 요건상 문제. 따라서 흥결 시에는 부적법 각하. 밑에 거는 도난 판단의 문제. 소송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흥결 시에는 청구 기각 판결 나간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요 사안의 경우에 A가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대위 권리는 존재하죠. 피대위 권리는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갑이 A한테 가지고 있는 피보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루어진 거 뭐예요? 중간 생략형 우리가 봤던 신탁자가 매도인 A를 대위해가지고 을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갑이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판례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던 주체가 A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A하고 갑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매매 계약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갑이 A한테 권리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민법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말씀할 수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고, 민소법 시험 문제 푸실 때는요, 소각하 판결 나간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두 개 구분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명의신탁 문제를 풀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누차 강조했지만 1단계가 부실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적용된다면 세 개 중에 이자간, 중간 생략형, 계약 명의신탁 세 개 중에 뭔가를 딱딱 구분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매도인 A하고 갑이 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중간 생략형이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때 매매 대금을 다 냈던 갑이 미리 합의했던 수을에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후에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병 명의로 등기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부실법 제4조 3항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번 A가 을 상대해가지고 할 수 있냐 했죠. 갑이 A한테 대금 다 낸 사안이기 때문에 A한테는 손해 발생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 가실게요.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요. 일단 민법상으로는 1번, 2번, 3번 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갑이 있고 건물 주인이 을이 있었을 때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3조,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대지에 반환 및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게 되면 갑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방금 쓸 1번, 2번까지가 항변 사유이고 요건 3번이 재항변 사유죠. 재항변 사유다까지 하신 다음에 민법 문제 풀 때는 1번, 2번, 3번 다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하면 되겠죠. 다만 3번 요건의 주장 증명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묻게 되면요.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을 저지하고자 하는 원고 가반테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1번, 2번, 3번 해서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었을 것, 즉 을이었을 것. 두 번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유효한 매매 계약이나 증여, 강제 경매까지였죠.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간습법상 법지가 아니고 일반 법지니까 줄여서 적법한 원인에 근거해가지고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것까지가 항변사유. 다시 한 번 더 각 같은 경우는요, 야, 우리 사이에서 철거 특약 안 했냐? 그러니까 철거 특약이 있어버리면 간습법상 법지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 특약의 부존재까지 철저하게 암기를 해놓고 이제 또 항상 걸리는 게 1번이었죠. 1번 해가지고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 특히 중요한 게 명의신탁이 있었을 때니까요. 요거 한 번 더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판례 연습하면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중요한 게 명의신탁.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와 연결된 판례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습하게 될 겁니다. 이순환 강의 들을 때. 자, 기억하시고 7번 갑시다. 강제 경매. 강제에 밑줄 그어두시고요. 집행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매가 강제 경매인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담보 물건의 존재를 증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경매가 임의 경매였다. 임의 경매의 경우는 민법제 366조에 근거해가지고 일반 법지의 문제였고, 강제 경매의 경우는 간법지였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결국 강제 경매로 인한 처분과 간법지 성립의 문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때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이냐,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틀린 지문이 경락대금 완납시하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현재 판례에 의했을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압류 당시였죠. 당시가 옳은 지문이었고 틀린 지문 경락대금 완납시였죠. 대금 완납시는 종전 판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번 또 중요하죠. 가압류 또는 압류 이전에 선행, 앞서는 은행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이 담보권을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요 강제 경매에 의한 간법지 성립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도 중요한 거,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압류 등의 당시 하시면 되고, 그 압류 등의 앞서는 주어집니다. 선행하는 담보 물건이 있다라고 줬을 경우에는 그 물건 당시다까지 구분해 일단 정리하시고, 요것도 제가 막 설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요. 원칙에 딱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차 보겠습니다.